오른쪽으로 약간 갈게요. 네. 오른쪽으로 약간. 김명옥 됐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오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자들이 좀 많아서 특별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준비되고 제정되기까지 정의당이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신 배진규 의원님 같이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14개의 직능단체와 2개의 중심적인 노동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만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 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신 홍명호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최은하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최종윤 기획이사님 그리고 대한영양사협회에서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김건담 부회장님이 오셨고요. 대한임상병인사협회에서 정인월 회장님이 상국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도 김승철 정책연구원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신재명 이사님이 오셨고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는 전병진 회장님과 그리고 김슬기 사무총장님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도 주희중 회장님과 최은진 기부이사님이 함께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도 유명수 부회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에서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배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모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2015년 메르스가 한국을 휩쓸고 있던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캐나다 간호사노조 위원장 린다 실라스가 한 말입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용을 이유로 누구보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고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질병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양극화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의료 인력 공급의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6년 정의당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4년간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2019년 4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제대로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각종 의료 직능 협회장님들이 참여하셨지만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각종 직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균형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실행,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정무위원회에 속한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같은 시간에 본회의가 진행 중이라서 기자회견 끝까지 자리하지 못하고 이석하게 된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국 의료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그리고 수많은 의료기사분들,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보건의료단체 협의회 운영위원장 역할을 맡으면서 이 법이 잘 이행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토크하고 계신 분입니다.
단체 협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의료단체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명욱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당사자들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그 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자들로 직종협회 14개와 노동조합 2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16개 단위가 모여서 결성된 보건의료단체 협의회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지난 10월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그동안 염원해왔던 한국의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법의 적용 당사자들인 협회별로 직종 전체가 함께 모여서 당사자들이 직접 이 법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워크숍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지연되고 보류되긴 했지만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그 요구를 담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고, 특히 여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는 총선을 기해서 저희들의 요구를 담은 정책 협약식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 발효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은 크게 2가지 특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들이 겪은 생생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법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발의해서 법이 통과돼서 발효되고 있다는 그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각 직종별로 정책들을 개별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을 통해서 비로소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모든 정책을 종합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명시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 크게 이 2가지 기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논의될 기구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개월이 다 되도록 이 법이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시급한 사안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것들은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시급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 세계를 동시에 뒤흔드는 감염병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하루빨리 이 법이 제대로 이행돼서 이 감염병 세태에 제대로 효율적인 인력을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기왕에 통과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자리이고, 또 국회에 대해서는 이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스와 신종플루, 또 메르스, 코로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의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통과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현장의 내용과 함께 준비된 발언자들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현장은 열악한 노동 조건이 빠르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변하지 않는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해서 대한간호협회의 최은하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 최은하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 지 1년, 시행으로부터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력 부족으로 버텨냈던 80만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런 정부의 지지부진한 이행 의지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지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마다 종합적인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정책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양성, 수급, 의료치아치 인력 배치 등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토양인 법 제도가 구축이 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80만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대신하여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에서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의 실질적인 작동이 선별 조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실태 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수급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부족한 인력이 언제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명감과 환자 안전의 신념으로 하루하루 고뇌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한 처우로 인해 노초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국가재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숙련된 중환자 간호사의 부족이었습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코로나19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간호 업무의 강도가 2배 이상 늘어나므로 평상시 간호 인력 배치의 통념을 벗어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증 치료를 담당할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과 증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처음 나온 것인지 대해 우리는 되묻고 싶고 되물어야만 합니다. 적절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 도모하자는 이야기는 십수년째 이어온 주장이고 특히 24시간 365일 직접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피켓버그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사안별 문제 해결을 해나가갈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라는 법 제도로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인력 수급 계획,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보건의료 단체 협의회는 지지부진했던 법 시행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청량합니다. 하나, 독립적인 보건의료 인력 전문기관을 연내 설립하라. 둘, 복지부 내 보건의료 자원 정책국을 신설하라. 셋, 의사 인력 확대 및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넷,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과 정원 현실을 집행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시행되면 그 안에서 무수한 많은 역할들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내용의 역할들과 그 역할들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김건남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 종사단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 여러분, 저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건남입니다. 저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명시된 보건의료 인력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국민건강의 최일선인 응급실과 응급 현장에서
구조와 전문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응급의료 전문 인력입니다. 오늘 저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6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 단체 협의회를 개신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정부는 고도화된 현실 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치밀하고 균형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들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균형 있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 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의결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 단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보건의료 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정비. 둘째, 보건의료 인력 문제 우선 해결. 셋째,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입니다. 이상 열거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정비를 위한 독립적인 보건의료 인력원을 연내 설립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 자원정책국을 신설하고 보건의료 인력 지원 예산 확대를 강력히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행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을 담당하는 의료 자원 정책과의 규모와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건의료 인력원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 자원 정책과를 국 수준으로 승격시켜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건의료 인력원을 설립하기 위한 지원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측면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응급실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들이 취약지역의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응급의료 취약지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켜낼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민간 이송단에 의한 병원 간 환자 전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 전 구급차를 막아서 택시기사 사건으로 온 국민의 관심 또한 뜨겁습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산발적으로 발표했지만 20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 간 전원 환자의 사망률은 여전히 높고 관리 체계 또한 느슨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 이송업자들의 불법 형태는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듭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는 공공의료입니다. 병원 간 환자 이송뿐은 응급의료 중요한 영역이며 따라서 공공의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민간에 맡겨두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인지, 이에 더 이상 병원 간 환자 이송의 문제를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 병원 간 이송 사망률을 줄이고 국민과 응급 환자 편익에 우선하여 국회와 정부는 민간 이송의 준공영화를 통한 지원과 통제, 그리고
지속적 질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19 구조 부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 부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으로 명시되는 보건의료 인력인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려 하는 심각한 오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엄중한 사항입니다. 이에 보건의료 인력인 저희 대한항공협회는 이번 119 구조 부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문제를 결사반대하며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소중함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지원 강화와 양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